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범죄 영화사를 찬란하게 뒤흔든 가장 완벽한 느와르 작품들과 그 속에서 실제 조직폭력배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동화력을 보여준 8명 배우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은 분명 한 명의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어둠의 화신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들어왔지만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연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2013년 개봉하여 대한민국 범죄 느와르 영화의 영원한 바이블이자 정점이라 불리는 영화 신세계입니다. 이 작품은 국내외 평당과 관객의 폭발적인 극찬을 받으며 한국형 조폭 영화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주먹과 칼이 오가는 폭력의 향연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신화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치밀하게 그려낸 한편의 거대한 심리극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영화의 중심에는 스크린을 완전히 장악하며 실제 세계의 거친 암흑가를 재현해낸 두 명의 거장 황정민과 이정재가 서 있었습니다. 배우 황정민은 이 작품에서 골드문 조직의 실질적인 인자이자 화교 출신의 거물 보스인 정청 역할을 맡아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는 평소에 정돈되지 않은 곱슬머리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며 허허실실 웃는 장난기 가득하고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의 긴장을 해지시킵니다. 마치 동네 형처럼 친근하고 인간미 넘치는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그를 응원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이익이 걸린 순간이나 배신자를 마주한 순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과 냉혈한 눈빛을 드러내며 그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이 한순간에 표정을 잃는 그 전환의 순간이야말로 관객들이 등골 서늘함을 느끼는 지점이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의 첫 등장 장면과 피비린내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격렬한 액션씬은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가진 압도적인 존재감과 천재성을 증명한 최고의 명장면으로 평가받습니다.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 절박한 사투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화 팬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와 완벽한 연기 호흡을 맞춘 배우 이정재는 조직에 깊숙이 잠입한 언더커버 경찰 이자성 역할을 맡아 경청의 뜨거운 카리스마와 대비되는 차가운 절제미를 선보였습니다. 이정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며 겪는 극심한 심리적 균열과 정체성의 혼란을 완벽하게 묘사해냈습니다. 그는 경찰이면서 조폭이었고 누구의 편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두의 의심을 받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언제 정체가 탄로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점차 어둠의 세계에 동화되어가는 이자성의 고뇌는 이정재의 깊고 슬픈 눈빛을 통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대사가 없는 순간에도 눈빛만으로 첫마디의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 배우가 보여준 완벽한 형제애와 날카로운 대립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서사적 원동력이자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적이면서도 형제 같았고 형제 같으면서도 서로를 무너뜨려야 했던 그 비극적인 관계는 관객들의 마음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배역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 감내해야 했던 배우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완벽한 무법자의 영혼을 보여주기 위해 황정민은 매 촬영마다 극한의 감정 소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잔인한 폭력신을 촬영하고 난 뒤에는 밀려오는 허탈감과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그 오랜 시간 고독감에 시달려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정재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이자성의 내면을 유지하기 위해 촬영기간 내내 극도의 불면증과 신경과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실과 배역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연기적 중압감은 화려한 카메라 조명 뒤에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작품이 요구하는 완벽함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깎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명작은 결코 거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배우 이정재는 현재 미혼 상태로 여전히 트렌디하고 세련된 아우라를 발산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대한민국 액션 영화 프랜차이즈의 신화가 된 영화 범죄도시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2017년 개봉한 이 영화는 신선하고 날 것 같은 연출과 살아 숨쉬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조화로 극장가의 거대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화를 완성하고 대중의 뇌리에 깊은 각인을 남긴 가장 결정적인 파격은 바로 배우 윤계상이 연기한 희대의 악역 장첸의 존재감이었습니다. 기존의 댄디하고 부드러운 훈남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한 윤계상은 하얼빈에서 건너와 순식간에 도시를 장악한 신흥범죄 조직의 잔인한 보스 장첸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출신의 미소년이었던 그가 이토록 끔찍한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길게 기른 지저분한 머리를 뒤로 묶고 살기가 가득한 광기 어린 눈빛으로 스크린을 압도하며 관객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어떤 자비도 없이 돈을 위해 도끼를 휘두르며 상대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연기는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강렬한 빌런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극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족 특유의 거칠고 독특한 억양과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잔혹한 행동 양식은 관객들로 하여금 진짜 범죄자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실적이었습니다. 윤계상의 이러한 파격적인 연기 변신과 밀도 높은 표현력은 영화의 폭발적인 흥행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세간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스크린의 절대적인 악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배역에 지나치게 깊이 몰입한 나머지 촬영 기간 내내 잔인한 환상과 극심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는 고백이 세간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잠든 사이에도 장첸의 그림자가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신도 모르게 장첸의 거친 성격과 날카로운 눈빛이 튀어나올까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끝없는 연기적 의심과 대중의 차가운 시선에 대한 압박감은 그를 보이지 않는 고독의 감옥에 가두고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빛나는 캐릭터의 완성 뒤에는 스스로의 영혼과 평온을 갉아먹으며 버텨내야 했던 배우 윤계상의 처절한 내면적 투쟁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윤계상은 마침내 장첸의 서늘한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인간 윤계상으로서의 평온하고 따뜻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희대의 악마를 연기하며 연기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했던 배우 윤계상은 1978년생으로 2016년 현재만 47세입니다. 그는 지난 2021년 뜻이 깊은 비연예인 사업가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이듬해인 2022년 정식으로 100년 가약을 맺으며 마침내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현재는 한층 더 깊어지고 여유로워진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베테랑 배우로서 드라마와 영화를 종횡무진하며 다채로운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작품은 19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시대, 쓸쓸한 상에서 밀려오는 깊은 심리적 고독감과 배역에 대한 불안감으로 홀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는 내면의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감춰진 여하는 대체 불가능한 배우로 자신의 별명까지도 젊은 카리스마의 표본을 보여주며 영화계를 매료시켰던 배우 하정우는 1978년생으로 2016년 현재만 4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미혼 상태로 여전히 연기뿐만 아니라 영화 연출, 그리고 미술회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낌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자신만의 독보적인 커리어를 확장해 나가며 대중에게 늘 새로운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명할 작품은 2010년 개봉한 이 작품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사실적인 묘사로 한국 범죄 영화 사상 가장 깊고 강렬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 거칠고 황량한 영화 속에서 날 것 그대로의 짐승 같은 폭력성을 온몸으로 체현해낸 대배우는 바로 면정학 역의 김윤석이었습니다. 김윤석은 연변과 한국을 오가는 밀항 플래너이자 잔혹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인 면정학으로 보내 스크린을 핏빛과 광기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덥수룩하고 지저분한 수염과 남루한 모피 코트를 입은 채 오직 생존과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특히 커다란 소뼈를 무기 삼아 자신을 위협하는 수십 명의 적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은 한국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파격적이고 기괴한 조폭의 모습을 각인시켰습니다. 인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 마리의 굶주린 맹수에 가까운 그 모습은 관객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한 면정학의 야수 같은 모습은 김윤석이라는 대배우의 신들린 듯한 연기력을 통해 스크린 위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스크린을 완전히 지배했던 그 압도적인 광기와 서늘함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와 살이 튀는 극한의 육체적 액션과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마주해야 하는 감정적 소모로 인해 촬영 기간 내내 심신이 황폐해질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외밀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배역이 가진 특유의 어두운 에너지가 일상까지 침투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촬영이 끝나면 홀로 차가운 방에서 숨을 죽여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그가 위대한 영광을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외롭고도 차가운 현실의 대가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혹독한 촬영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내면의 서사는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김윤석은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마침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파 거장으로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야수 같은 카리스마로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던 배우 김윤석은 1968년생으로
2026년 현재만 58세의 나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안락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우를 넘어 영화감독으로서도 탁월한 연출 재능을 인정받은 그는 한국 영화계의 든든한 대들보이자 선배로서 깊은 영감과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작품은 한국 조폭 느와르의 역사를 개척하고 한 시대를 완전히 풍미한 전설적인 영화 친구입니다. 2001년 개봉하여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드롬을 일으키며 한국 영화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기념비적인 명작입니다. 당시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열기는 사회적 현상에 가까웠습니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거친 우정과 비극적인 운명의 중심에는 배우 유호성이 연기한 조직폭력배의 아들 준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호성은 투박하고 짙은 부산 사투리와 날카롭게 빛나는 매서운 눈빛으로 의리와 비극적 운명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하는 보폭 보스의 숙명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냉정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 인간적인 슬픔을 간직한 입체적인 연기는 당시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격렬하게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복잡 미묘한 표정 연기와 대사들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이자 유행어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대사들은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거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 했지만 끝내 인간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준석의 쓸쓸한 뒷모습은 유호성의 내공 있는 연기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흥행과 대중의 찬사 뒤에는 배우가 홀로 외롭게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왕관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작품의 거대한 성공 이후 쏟아지는 대중의 과도한 시선과 평생을 따라다니는 준석이라는 강렬한 이미지의 틀은 그에게 거대한 벽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거칠고 강한 캐릭터 이미지로 인해 현실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오해와 연기적 변신에 대한 압박감은 오랜 시간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배우로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음에도 대중이 원하는 모습에 갇혀 지내야 했던 갈증은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호성은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확고한 연기 철학을 지키며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는 진짜 배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대를 풍미한 전설의 아이콘이자 카리스마의 상징인 배우 유호성은 1966년생으로 2026년 현재만 60세라는 깊은 연륜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아내와 함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며 삶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연기 내공과 중후한 매력으로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진정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는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목할 작품은 조직폭력배 보스와 경찰이 손을 잡고 연쇄살인마를 쫓는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신선한 충격을 준 영화긴전입니다. 2019년 개봉하여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되는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웰메이드 액션 느와르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비교 불가능한 피지컬과 대적할 수 없는 아우라로 실제 조폭보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인물은 바로 배우 마동석입니다. 마동석은 연쇄살인마의 기습타기 시대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중부권 최대 조직의 보스 장동수 역할을 맡아 스크린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친근하고 귀여운 마블리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채 주먹 하나로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보스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샌드백 안에 사람을 놓고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리는 강렬한 첫 등장 장면부터 시작하여 것보다 주먹이 앞서는 세계 절대 강자로서 뿜어내는 그의 카리스마는 보는 이들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마동석만이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감의 액션과 묵직하면서도 서늘한 대사 처리 방식은 영화의 리얼리티와 긴장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화면에 꽂힐 때마다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열광하는 독보적인 액션 스타이자 배우로 거듭나기까지 그의 육체와 정신은 끊임없는 부상과 중압감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체격을 유지하며 난이도 높은 맨몸 액션을 대역 없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뼈가 부러지고 수술을 반복해야 했던 처절한 이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화면 속 화려한 한방을 위해 그는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던졌던 것입니다. 단순히 주먹만 쓰는 액션 배우라는 편견과 치열하게 싸우며 끊임없이 한국 영화의 흥행을 책임져야 하는 제작자이자 배우로서의 중압감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를 홀로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매 순간 완벽한 타격과 관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가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현실의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은 불굴의 투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모든 한계와 부상을 뛰어넘어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글로벌 액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아우라의 보스를 완성한 배우 마동석은 1971년생으로
2016년 현재만 5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든든한 연인 관계였던 예정화와 지난 2021년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24년 정식 결혼식을 올리며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내 외를 무대로 액션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며 지치지 않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번째로 조명할 작품은 조직폭력배의 화려한 겉모습 대신 그 밑바닥에 깔린 비열함과 잔인한 생존 경쟁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준 영화 비열한 거리입니다. 2006년 개봉한 유아 감독의 거리 3부 작품 최고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과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이 비극적인 서사의 중심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남으려 했던 인물은 바로 배우 조인성이 연기한 삼류조폭 조직의 중간 보스 병두였습니다. 조인성은 기존의 조각 같은 미남 청춘 스타 이미지를 완벽하게 던져버리고 병든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생계형 조폭의 처절함을 온몸으로 연기했습니다. 잘생긴 얼굴 뒤에 감춰진 삶의 고단함과 절박함을 그는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멋진 액션 대신 진흙탕 속에서 구르고 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남기 위해 활과 가혹한 폭력을 휘두르는 잔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보스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이 신뢰했던 이들에게 비정하게 배신당하는 병두의 비극적인 운명은 조인성의 깊은 감정 연기와 어우러져 깊은 페이소스를 자아냈습니다. 그가 영화 속에서 서글프게 읊조리던 유행가와 충혈된 눈빛은 관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고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당의 최후가 아니라 시대에 짓밟힌 인간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연기적 정체성에 대한 갈망과 고독은 그가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차가운 현실의 강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방에서 홀로 대본을 보며 눈물 흘렸던 시간들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인성은 그 거친 비열한 거리를 지나 마침내 외모를 넘어 깊은 연기력으로 스크린을 지배하는 진정한 거장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서글픈 조폭의 자화상을 보여주었던 배우 조인성은 1981년생으로 2026년 현재만 4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미혼 상태이며 예능과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넘나드는 유연함과 성숙한 내면을 바탕으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지는 깊이감과 따뜻한 성품으로 대한민국 대표 톱배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연소시켰던 그들이 보여준 단단한 의지와 스크린을 향한 숭고한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전율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 한 명의 배우가 자신의 영혼을 깎아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화면 속 무법자의 눈빛 하나, 서늘한 대사 한 줄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독과 투쟁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치열한 삶의 궤적을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